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문제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17, 18, 19년도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좀 해봤어요. 기존에 우리 20년도, 21년도 좀 풀고 있었거든. 그때의 지문의 양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그치? 좀 적죠? 못 느끼셨어? 좀 적으셨을 거고, 길이 자체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원래 여기 꽉꽉 차져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길이가 짧고 길고는 사실 문제의 난도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큰 역할은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짧은 글 안에서도 논리라는 게 존재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빈칸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내 주셨느냐가 포인트였고, 빈칸 문장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se 1, 2, 3, 4, 5번 보면 명사입니다. These 명사. 이 빈칸이 도와줘요. 아이들이 만들도록 도와줘요. 새롭고 선호되는 이야기들을, 선호하는 이야기들을 만들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아이가 새롭고 선호하는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아이가 어떤, 앞서 또 these 명사니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그 조건들이, 즉 아이가 새롭고 선호하는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지? 요걸 보시는데, 그러면 these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한번 봅시다. 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들아, externalization이란 단어가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externalization을 그대로 보기화시키는 바보가 없겠죠, 출제자들은. 그치? 그러면 externalization이 정답인데 externalization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보기를 찾아주시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빈칸의 가장 기본적 요소죠. 정답이 위에 떡하니 있는데 그 정답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설명글로 쓴 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externalization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첫 번째, 이 뜻은 객관합니다. 객관하라는 뜻이야. 근데 객관하라는 뜻을 알고 있는 친구가 꽤 있겠죠? 없진 않겠지? 근데 externalization을 객관하라고 모르시더라도 저 단어가 풍기고 있는 단어의 어떤 접두사를 한번 볼까? external이 무슨 뜻일까? external. 외부의란 뜻이야. 그치? 외부의. 그럼 externalize 한다는 건 뭐야? externalize. 외부화시킨다는 거야. 외부화시킨다는 거. 여기 그 뜻이 왜 객관하냐면 이런 뜻이야. 단어 조금 할게. 이 외부화시킨다라는 건 예를 들어 나의 이야기를 나 스스로만 갖고 있으면 이건 주관화된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을 내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잖아? 그럼 니네들이 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객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외부화가 곧 객관화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객관화라는 뜻을 모르시더라도 얘들아 큰 문제는 없어. 뜻 단어, 얘가 소재인지는 알겠는데 이 소재의 뜻을 모르신다면 그냥 그 소재 단어의 뜻을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 그냥 externalization은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걸 뭐 외부화시키는 것, 객관화 이런 뜻으로 꼭 딱 맞아떨어지는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풀리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xternalization이 정답이야. 근데 얘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이 글에서 찾아서 너네가 넣으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볼게 한번. externalization은 기반이래. from it,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많은 이야기의 대화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기반이래. 됐니? externalization은 뭐라고 얘들아?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래.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externalization이 있어야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되니? 그럼 좀 더 가보자. this, 이것은, 즉 externalization은 요구해. 뭐를? 특정 변화를 요구해. 뭐의 변화? 언어 사용의 변화를 요구해. 언어 사용을 바꿔야 되나 봐. 종종 externalizing conversation, 대화를 externalizing 한다는 건 뭘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externalization에 지금 뭐야?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첫 번째, 1번 tracing the influence of a problem in child's lif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삶 속의 문제점들의 영향력을 한번 추적해보고 이 아이가 이
대화를 외부화시킴으로써, 즉 externalizing 시키면서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지라는 것을 한번 추적해보고, 문제의 영향력. and 2번,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가 has this empowered. empower가 이제 힘을 주는 거거든. empower가 힘을 주는데 this가 붙었으니까 뭐야? 뺏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그 문제가 힘을 뺏었는지, 그 아이에게 힘을 뭐함으로써? 제한시킴으로써 그의 능력을, 뭐 할 능력? 상황을 봐. 어떻게?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그의 능력을 제한시킴으로써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 문제가 힘을 빼앗았는지를 뭐 하는 거야? 포함하는 게 externalizing 시키는 거라. 벌써 설명이 끝난 거야. externalizing은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문제의 영향력을 추적해보고 그 문제가 어떻게 제한시켜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externalizing 시키면서 더 카운셀러, 누구는? 상담자는 도와. 아이가 뭐 하게끔? 바꾸도록. 뭐를? deconstructing, reconstructing. 얘들아, construct가 뭐 하는 거야? 구조화시키고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럼 거기에 D가 붙었어, 얘들아. 다운의 의미야. 어디 있어? D는 다운의 의미야. 즉 부정어라고. 파괴하는 거야. 오케이? 구조화시킨 걸 D 시키는 건 파괴하는 거야. 그럼 re는 뭐야? 다시지, 다시. 그치? 재구성하는 거야, 재구성. 그러니까 뭐 함으로써 바꾸는 거야? 자, 카운셀러는 아이가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줘. 어떻게? 옛 이야기는 파괴시켜버리고 또 재구성하는 거지. 뭐를? 선호하는 이야기를 재구성해. 뭐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나 그의 삶에 관해서, 아이의 스스로나 아이의 삶에 관해 이런 선호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 보는 거야. 다시. 그러면 externalizing의 특징을 한번 보자. 언어의 변화를 가지는 걸 요구하게 되고, 즉 대화를 externalizing 한다는 건 아이 삶의 문제점의 영향력을 추적해서 어떻게 그 문제가 아이에게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상담자가 그걸 뭐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바꾸도록. 예전 이야기. 그럼 예전 이야기는 뭐겠어요, 얘들아? 그 문제점에 영향을 줬던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그것은 파괴시켜버리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자신의 삶에 선호하는 이야기들만 다시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externalizing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아이가 만들 수 있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상담사나 아이가 search for, 찾아야 해. 시기를 찾아야 돼. 어떤 시기? time 뒤에 when 있으니까 관계부사. 문제가 영향력을 주지 않았던, 아이에게 문제가 영향력을 주지 않았던 시기를 찾아보고, 그치? 문제가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 시기를 찾아서, 또는 찾거나, 아이의 삶, 그치? 아이의 삶이나, 아이나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 시기를 찾고 집중해 보는 거야. 뭐에? 다른 이야기에. 아이의 생각,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러한 다른 방식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라고? externalizing 시키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빈칸은, 즉 아이가 뭘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새롭고 선호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아이가 새롭고 선호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조건은 뭐야, 얘들아? 대화를 externalizing 시켜보는 거야. externalizing 시키는 건 뭐야?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추적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지. 해결을 어떻게 했니, 얘들아? 옛날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옛 이야기는 파괴시켜버리고, 그치? 또 어떻게? 다시 자기가 선호하는, 자신 인생에 선호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시 구성해보는 거. 그치? 그게 요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externalizing 시킨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기 한번 보시게 되면 1번이 정답이었죠. problem story가 뭐니, 얘들아? problem story. 문제가 되는 이야기였어. 그치?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윗글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올드 스토리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아이와 대화를 externalizing 시켜봄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제한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예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제의 예외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재구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의 재구성이지? 새롭고 선호되는. 그치?
새롭고 선호되는 그 이야기의 재구성을 얘기하는 거였어. 그치? exception이 무슨 뜻이야? 예외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의 예외성. 예외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롭고 선호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었던 거죠. 그죠? 2번은요, 대안이 되는 이야기로부터의 어떤 거리감? 아니, 이걸 찾자는 얘기였는데, 거리가 틀렸죠. 문제인데, 상담가로부터 기원되는 문제. 아니, 상담사한테 문제가 있었어?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치? 이러한 앞에서 말한 노력. 어떤 노력? 오래된 것과 새로운 걸 결합하자는 노력. 결합이 아니죠. 따로 보자는 거였잖아. 오래된 건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5번은요. 방법인데 아이의 이야기와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 뭔 소리야 이게.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재구성한다라는 맥락. 그걸 어떤 단어로서 똑같은 말로써 표현을 했느냐. 그걸 찾는 게 1번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죠. 새 친구들. 우리 항상 그렇듯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수업할 때 교재화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은 하지만 난 이게 딱 좋다고 봐.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 자리에서 20분 동안 문제를 풀고, 그치? 그 푼 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쌤이랑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안 됐던 부분이 선생님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되려면 영어는 딴 거 없어요. 연습이야, 연습. 결국 내가 시험장에서 니네 시험지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이해시키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지 모의고사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문자 왜 안 보내시죠? 모의고사 점수? 11월? 정화 보냈니?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보내세요. 보내시고 쌤도 기록을 한번 해보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이번 친구들 보니까 상위권 친구들도 지금 뭐 30번대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빈칸 추론이 이제 거기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죠. 30번대에서.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중심적으로 푸는 것들도 전부 다 30번대에서 40번대 그 사이들 아니겠어? 그지? 봅시다. 36번. 36번도 요게 이제 꼬아서 보게 되면 이게 꼬아서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너무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소재는 심리학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가 과학적 방법을 따라간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죠? Help explain main predict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즉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much more challenging task야. 훨씬 더 어려운 임무야. 뭐보다? Studying snails, 뭐 뜬금없지만 달팽이나 음파, 소리의 파장 같은 걸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학에서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BC 첫 문장에는 저 어렵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주셔야 돼. 근데 첫 번째 걸림돌이 these different difficulties 아니야? 요거 difficult의 의미입니다. challenging, 뭐 도전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나 왜 different 들고 있어? difficult죠. 어려운 의미입니다. 어려운.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임무다라는 것을 얘기만 했지 앞서 말한 또 복수야 게다가. 그렇지?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박스 글에는. 그치? 그러니까 A 박스 다음에 A가 바로 오기에는 이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 하지만 대조까지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에 대하여 심리학의 어려움을 얘기했으니까 그럴싸했는데 저건 좀 더 구체적인 difficulties를 받아줘야 돼. 이 얘기는 즉슨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다라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심리학에서 pay off the scientific method. payoff가 뭐예요? 보상이야, 보상. 나한테 이득을 받는 거.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려운 것에 대해 그래도 과학적 방법에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is that findings are replicable. replicable이 뭐야?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야.
심리학의 특징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일단 A번 될 수 없다는 거. 더불어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it. 그럼 박스 끌 다음에 it이 나온다는 얘기는 주어를 누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어려운 인물들이 종종 요구해. 뭐 compromise 뜻 많은데 뭐 타협, 절충한,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타협이 있어. 타협. 뭐와 같은 타협이 있어? Testing behavior within the laboratories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natural settings. 그치? 뭔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그 저기를 보기보다는 그 행동을, 인간의 행동을 보기보다는 실험실 안에서의 행동을 테스팅하는 것 같은 타협, 절충안 같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리 연구를 할 건데 니네들 이렇게 앉혀놓고 심리 연구를 해야지. 그치?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 하고 막 몰래카메라처럼 막 카메라 그냥 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 촬영하고 있어. 이건 불법이잖아. 그치?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실에서 해야 돼. 자연적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해야 돼? asking.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것과 같은. 아직 안 끝났어. 뭘 물어봐? Those readily available. 그러니까 여기 보통 those 다음에 형용사 나오게 되면 who are 정도가 생략돼 있겠죠. 그래서 쉽게 사용 가능한, 즉 접근 가능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야. 예를 들어 introduction psychology student. 심리학 학생들 놓고 해야지. 그지? 교수가 실험하려면 뭐 하기 위해 참가할 학생들을 놓고 해야 돼. 뭘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기보다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인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전체적인 인구의 데이터를 수집하기보다는 학생들 갖고 해야 돼. 이게 뭐란 얘기야 지금? B번 어쩌다 보니까 지금 3줄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 뭐라고 빗댈 수 있을까? 이 much more challenging task다라는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 아니야? 그러니까 B번에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의 어떤 특정 힌트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박스글 뒤에 어렵다는 일들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B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혹시 모르니까 C번도 읽어보셔야죠. 단순히 안다라는 것은 주어 동사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대생략돼 있겠네. 즉 그들이 being observed, 내가 관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안다는 것만으로. 그렇지? 내가 심리학 교수한테 떠밀려가지고 여기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저거 하고 있는 거야. 심리 실험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막 여기 CCTV도 있고 갑자기 앞에 누가 막 지켜보고 있고 이런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뭘 야기시켜 사람들이 행동하게 돼. 어떻게? 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좀 더 뭐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럼 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심리 실험이 녹록지는 않다.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관찰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먼저 앞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찰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심리 실험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뭘로 가주셔야 돼? 첫 번째, 언급이 됐었던 절충안이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사용하기 쉬운,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줘야 돼. 일반인 갖고는 못해. 실험 자체를. 그치? 아직도 안 끝났어. B번 갑니다. 또 어디 있어? 또 it often require. 또 심리 실험은 또 뭘 요구해? Great cleverness. 똑똑해야 돼. 뭐에 대해서? 뭔가 수준,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똑똑함도 요구돼.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tap into, 마주칠 수 있는. 예를 들어 reactivity와 같은 반응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번은 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구구절절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변수도 있고요. 저런 변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어려움에 대한 얘기의 구구절절함을 these difficulties로 받으시면 됐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B번 읽고 이게 어려움이구나 라고 판단했어. 어려움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이런 게 절충안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만 써야 돼. 또 이런 어떤 똑똑함도 지녀야 돼. 어려워. 그래서 3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지만, 심리학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지만 보상이 있어. 그 보상이 뭐야?
결과물이 반복된다는 거야. 이번에 그랬으면 다음에 또 그럴 거야.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오케이? 이 반복된다는 게 이점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대조 벗 걸고 괜찮아. 결과물은 있으니까. 보상은 있으니까. 해서 이걸로 연결돼서 B, A, C로 간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너네들 그 오답률 쌤이 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오답률이 2번 문제가 굉장히 높았죠. 2번이 뭡니까? BAC죠. BAC. BAC 오답률이요. 거의 뭐 그치? 24%, 24%면 엄청난 수치죠. 4분의 1 가까이가 이제 BAC를 찍었다니까. 보통 BAC 찍은 근거들은 다 이거 아니었을까? 그치? 근데 C번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 C번도 단순히 뭐야 얘들아? 관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려움 4가 되는 거야. 네 번째. 그치? 어려움 1, 2, 3에 이은 네 번째까지의 부연 설명을 C가 했으니까 저기에서 벗을 걸으려면 어렵다는 얘기 마저 끝낸 다음에 그래도 보상은 있어 라고 해야 올바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B만을 가지고 이 these difficulties라고 생각해서 바로 연결되는 것은 C를 건너뛰는 행위였다라는 거. 그렇지? 그렇게만 확인해 주신다면 BCA였다는 거.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집에서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얘들아 내가 수업 준비해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온 만큼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틀린 거, 해석 안 됐던 거 한번 곱씹어 보시는 그 행위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 돼, 얘들아. 진짜. 알겠지? 지금 이 프린트물 함부로 또 폐기하지 마시고. 난 제일 섭섭할 때가 뭔 줄 알아? 딱 한 번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니네들 수업하고 다 보낸 다음에 나 퇴근하려고 이제 여기 다 정리하고 나가는데 쓰레기통에 이제 오늘 수업 다 끝났다고 이 프린트물을 쓰레기통에 아니 뭐 구겨라도 버리면 내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데 저 거표지가 떡하니 있는 채 버리고 간 거야. 나 진짜 필적 조회 하려고 했다. 섭섭해서. 그러니까 복습이 없는 공부는요 그냥 감상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브 3번 갈게요. 3번. 3번도 빈칸 문제였습니다. 이 그래 구조 쉽지 않았어요. 아이고, 3번이 뭐였죠? 나 4번 피고 있었네. 3번은 어휘 추론이죠? 어휘 추론 29번 문제인데 얘들아 항상 30번 문제 참 항상 여러분들 첫 문장의 소재와 특징을 꼭 잡아주셔야 돼. 왜냐하면 첫 문장이 꼭 주제문이어야 해. 이 글의 특성상. 오케이? 그래서 소재와 특징을 잡아서 우리가 주제를 잡는 건데 이 소재와 특징을 잡아야지만 1, 2, 3, 4, 5번의 단어들이 이 소재와 특징의 방향성을 가지고 잘 매칭시켜서 내려가고 있는 거야를 결국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휘둘리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문장 잘 한번 잡아봅시다. 소재는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는요 유발시킬 수 있어요. 감정적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In its consumers of a kind 일종의 소비자들이 rarely 어디에서는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 다른 제품에 의해서는 거의 가져올 수 없는 종류의 소비자 속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대. 스포츠는. 그치? 스포츠 감정적이잖아 되게. 그치? 응원하는 팀 생각해봐. 네 응원하는 팀이 있어 혹시? 야구? 작년에 우승팀 혹시 어딘지 아니? 기억나니? 지금 플레이오프 하고 있는 LG입니다. LG가 작년에 뭐 신바람 야구인가? 그 야구 감독이 또 그걸 잘해가지고 29년 만에 우승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우승이 1997년? 6년? 요즘 되겠지, 그치? 나 중3 때네. 96년? 중1인가? 중1 때인가 그래. 관심 없겠지만 어쨌든. 그럼 생각해봐. 나 그때 작년 그 코리안 시리즈 끝나고 나서 아직도 안 잊혀진 게 관중석을 이렇게 팬들을 이렇게 쫙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그 사람 인터뷰도 했었나? 50대 아저씨였는데 누가 봐도 50대 아저씨였는데 LG 유니폼 뭐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반반 검정색 하얀색 막 입고 막 모자며 뭐며 이렇게 막 치장한 아저씨였어요. LG 팬으로서. 근데 그 아저씨가 소리를 치는데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이 사람이 무슨 LG 정직원일까?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겠지, 그지? 혹은 뭐 LG 우승하면 자기 통장이나 뭐 이런 주식에 뭐 이득을 줘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닐 거야, 그치? 자기가 30년 넘게 응원한 팀이 정말 오랜만에 우승했으니까 감정이 복받쳤을 거야, 그치? 나는 어떻겠니, 얘들아? 지금 웃고 있지만 한화가 우승을 한다? 얘들아, 나는 그날은 휴강할게. 그래서 난 대전 가서 울어야 돼. 알겠어? 쌤은 대전 가서 울어야 돼, 진짜. 나도 그 아저씨처럼 하려고. 그런 거겠죠, 뭐. 그지? 감정적 분출이 있다. 이게 끝이야, 얘들아. 소재는 스포츠였고, 특징은 뭐다, 얘들아? 이모셔널 리스폰스가 있다. 그치?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근데 이메이진하고 이제 예시를 드는데, 이 예시가 스포츠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아더 프로덕트에 대한 예시야.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는 없고 스포츠에만 있는 게 감정적 반응이다. 그치? 되게 웃겨. 봐봐. 상상해봐. 은행 고객이, 커스터머가 뭘 사냐면 메모러빌리아. 그러니까 기념품 같은 걸 사. 뭐 예를 들어 to show, 보여주는, 로열티, 충성심을 보여주는 기념품을 사. 어디에? 그들의 은행. 고객이 은행에 충성심을 보이는 뭐 예를 들어 그 캐릭터 있는 은행 뭐 있지? 신협인가? 신협? 신협협동조합, 그거 있잖아. 그지? 어머, 저 광고 속 캐릭터 너무 귀여워. 막 해서 막 은행 가서 막 그 인형을 막 사고 막, 봐봐, 신협, 막 이런 거. 사람들 환장하지 않죠. 그죠? 그게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이라 한들. 그지? 신한은행 같은 거. 그런 거 안 삽니다. 그죠? 더불어서, or, 아니면 소비자가 identifying해. 뭘 알아? 강력하게 with, identifying with 하면 동일시하다는 뜻이야. 식별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너무 강력하게 동일시가 돼서 동일시하고 있는 소비자를 생각해봐. 소된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get a tattoo with its logo. 그치? 막 타투까지 하는 거야. 나 동부화재만 보면 미치겠어. 그래서 막 몸에다가 DB 딱 써놓는 거야. DB.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해보라 이거야. 그치? 그러면 5월 앞에 있는 은행이 메모러빌리아 같은 거 사는 거랑 소비자가 동일시하는 거랑 이렇게 병렬구조, 어법 문제는 아니니까. 그치? 이렇게 병렬구조가 돼서 동일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상상해봐. 이런 게 이제 감정적 반응인데 이런 일은 없잖아, 보통. We know. 우린 알고 있어요. 일부 스포츠 팔로워들이, 그러니까 팬들이 되겠죠. 또 소된 용법 나오려나? So passionate.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뭐에? 선수의 팀의 스포츠 그 자체에 너무 열정적이어서 that 팬들의 어떤 관심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야? 넓히게 돼. obsession. 집착의 형태로 넓혀지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이다라는 표현, 스포츠에서는 열정적임을 가질 수 있다. 그치? 맞는 표현입니다. 이 글의 주제상. 그래서 this addiction, 이 중독이 제공을 해줍니다. 뭐를요? 감정적 glue. 뭔가 유대감, 접착, 그치? bind fan, 팬을 엮을 수 있는, 팀 정신에 엮을 수 있는, 그리고 maintain loyalty, 이 충성심을 유지시켜.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그들의 경기장에서 실패에도조차도 저 2분의 역할 때문에 이 failure가 맞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져도 실패할 때조차도 뭐는 유지한다? 충성심은 유지한다. 그치? 이거 영국 토트넘 때문에 우리는 막 일부 리그 팀 응원자들 되게 많잖아. 뭐 지나가는 축구 좋아하는 애한테 야, 너 EPL 좋아해? 좋아해. 어떤 팀 응원해? 그럼 보통 우리가 상위권 탑 랭커들의 팀들만 좋아하잖아. 맨시티, 그치? 이런 팀 좋아해. 근데 나는 번리 좋아해. 이러진 않잖아. 막 16위 팀, 막 15위 팀 이런 팀 그치? 나 스완지 시티 좋아해. 2부 리그 팀 이런 팀 말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진짜 외국인들은 4부 리그에 있는 조그만 마을의 한 팀이야. 그 팀도 응원하잖아. 야, 우리 4부 리그였는데 저기 어디야? 저기 뭐야?
저기 뭐 성문고 체육교사가 저 축구팀 감독으로 와가지고 3부 리그로 승격했잖아. 우와 하면서 막 좋아한다고. 우린 1부 리그만 좋아한대. 그러니까 막 저도 좋아해. 그치? 하나 막 9위, 10위 막 수년 동안 9위, 10위 해도 하나 응원해 사람들은. 그치? 그런 로열티를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관리자들, 매니저들, 감독들은 꿈꿔. 뭘 꿈꾸겠어? having customer, 소비자들을 꿈꾸겠지. 어떤 소비자? 너무 열정적이야. 뭐 그들의 어떤 제품에, 스포츠 팬으로서의 그들의 제품에 되게 열정적인 소비자들을 꿈꾸겠지. 꿈꾸지만 감정, 유발되는 감정, 어디 스포츠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정은 또한 뭘 가져?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게 돼.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해줘야 돼? 부정적인 이야기 해줘야 돼. 나머지들은. 그치? 3번까지는 전혀 위화감 없었죠. 스포츠 감정의 강도가 의미할 수 있어. 이 강도가 뭐? 조직이 have a strong attachment. 강력한 집착, 강력한 어떤 애착을 가지게 된다. 어디에? past, 과거에. through nostalgia. 뭐 때문에? 향수를 통해서 과거의 attachment, 애착이라고 해야 될까? 좋은 말로? 애착을 갖게 돼. 강력한 애착. 또 클럽 전통에 애착을 갖게 된다. 그지? 여기서 그러면 애착이란 말도 그리고 클럽 전통의 이 전통과 향수를 통해서 향수병의 노스텔지아입니다. 과거의 애착, 강력한 애착을 갖는다는 건 선생님 애착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은 거죠. 근데 필자는 무슨 얘기에 부연 설명으로 쓰고 있어? 부정적 영향의 부연 설명으로 쓰고 있는 거야. 애착을 넘어 집착까지 가지 진짜. 그치? 니네 안양 FC 그 상징, 심볼 컬러 알아요? 상징 색깔? 안양 FC 못 봤어? 지나가다 그 버스 오늘도 축구 보러 올 거지? 이 아저씨 옷 입은 색깔 뭔지 몰라? 엄마? 이 안양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되죠. 몰라?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그치? 보라색. 그런 거. 진짜 관심 없구나. 그 결과. 야, 그 결과는 무슨이야? 순접이야, 순접. 앞에 방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야. 앞에 방향 뭐였어, 얘들아? 부정적인 영향력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따라서 그들은 누구야? 팬, 조직들. 얘네들은 증대시킬 줄 몰라. 효율성, 생산성, 필요성을 증대시킬 줄 몰라. 뭐에 대한 필요성? respond quickly. 빠르게 반응하는 거죠. 어디에? changing 마켓 컨디션이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시장 조건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필요성을 증대시킬 거야. 그러면 시장 조건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팀도 빠르게 변화한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그지? 이 내용이야. 그러면 as a result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올 내용이냐고. 자, 전문장에 무슨 순접이었지? 어떤 방향의 순접이었어? 너무 강력한 strong attachment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착하게 돼? 과거에 집착하게 돼. 그치? 이런 전통에 집착하게 돼. 그럼 과거나 전통에 집착한다는 건 시장이 바뀌어도 변한다는 얘기, 안 변한다는 얘기야. 과거에 집착하니까 안 변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빠르게 반응해. 뭐에? 저 시장 조건에 시장 조건이 변화하는 것에 빠르게 반응할 필요성을 무시하겠지.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다운되겠죠, 오히려. 왜? 과거에 집착하는 거니까.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어태치먼트의 네거티브 임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애착의 부정적 효과. 그렇지? 그 for example의 예시로서 뭘 드냐면 제안, 뭘 하겠다는 제안? 클럽의 색깔을 바꾸겠대.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프로젝트, 나타내기 위해서, 주사하기 위해서 팀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제안은 maybe 뭐 할지 몰라? defeated, 무시될지 몰라. 그치? 왜? It breaks link with the tradition. 그게 전통과의 연결성을 깨버리니까. 전통에 집착하니까 색깔 변하게 해서 안 변하겠어. 안 변해. 그치? 그래서 여기 축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축구, 그 첼시라는 팀 알아요? 첼시 그 EPL 팀 중에서 첼시라는 팀인데 첼시 팀이 상징 색깔이 뭐지? 혹시 알아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래서 옛날에 그 삼성 로고의 색깔이 파란색이잖아. 그 삼성이 2010년도 때였을 거야. 2010년도 때 2년 정도 1,000억 넘는 돈을 주고
여기 첼시 가슴, 요 유니폼 가슴에 삼성 로고 마크. 너무 잘 어울려. 정말 예뻐, 그거. 첼시 그 유니폼 파란색 여기 삼성 하나 딱 써있어. 삼성 그 로고가 딱 박혀있어. 되게 잘 어울려. 예쁘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삼성 로고가 딱 박힌 상태 2년 했거든? 1,000억 줬어. 1,000억. 유니폼에 로고 박는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은 1,000억 더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때가 첼시의 전성기였어. 그래서 막 챔피언스 리그 우승, 막 리그에서 상위권 막 그랬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막 했었지. 근데 갑자기 막 첼시가 그런 파란색의 전통팀인데 갑자기 막 다음 시즌부터는 우리 좀 새로운 이미지, 여성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 핑크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그지? 첼시 팬들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의 뭐에 대한 이야기? 감정적 분출에 관련된 이야기. 딱 그 얘기만 딱 하고 끝낸 글이었습니다. 4번까지 하고 갈게요. 4번까지. 우리가 그 어법 문제까지 하다 보니까 좀 비중을 좀 맞춰야 되니까 4번까지 할게요. 4번은 되게 간단한 구조였어요. 여러분들 그 그래 구조 이해되셨어요? 자, 봐봐. 여기. for example. 그러면 어디까지가? 앞에까지가 상위 개념 이야기고 뭐였다? 그 다음부터가 하위 개념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이 지문 딱 보고 for example 이렇게 보였다는 게 아니라 글을 읽다 보니까 빈칸이 이런 내용이었고 그 뒤에 내용을 읽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 얘기는 빈칸을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필자가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상위 개념,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게 빈칸이었어. 항상 글의 구조는 어떻게 쓰인다? 일반화에서 구체화로 간다. 구체화를 먼저 썼으면 일반화부터 간다. 일반화로 간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 이 예시가 너무 뚜렷한 정답의 근거를 가져다 주었죠. Let me spend a moment. 나 잠깐만 몇몇 순간, 한순간 좀 한번 사용해 볼게. 생각에 대한 순간. 어떤 생각 한번 해볼게. 이 말이야. Adjusting to. 어디를 조절해 보는 거야. 적응하다, 조절하다. Adjusting. 또 다른 한 사람의 정신적 방향, 오리엔테이션 방향. 우리 OT 한다 그러죠? OT. 그지? OT 하는 게 뭐야? 뭔가 모임이 있었을 때 첫 시간을 OT 시간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게 방향성이란 뜻이야. 그래서 교육이란 뜻도 있거든? OT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시간이야. 뭐 아무튼 TMI. 또 다른 한 사람의 정신적 방향을 내가 조절한다는 생각, 거기 한번 적응해 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야. What I mean is this.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지금부터네요. Any moment, at any moment. 그 어떤 순간에서 또 한 사람은 뭘 가지게 된다? 빈칸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다음부터 부연 설명으로 보셔야죠. 그 사람은요, 주목할 거야. this, 이것에 주목할 거야. rather than that, 저것보다는 이것에 주목할 거야. 좀 막연하네, 그치? 즉, 그녀는 감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판단을 할 거야. 뭐에 관한 판단? 하나에 대한 판단을 할 거야. rather than another aspect of event. 그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측면에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될 거야. 뭔가 좀 막연하다. 이것에 대한 주목을 할 거야. 저것보다는. 하나의 판단을 할 거야. 하나에 대한 판단을 할 거야. 또 다른 측면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갸우뚱하는 느낌이 들어. 그치? 그래서 예시랑 니네가 딱 맞춰보셔야 돼. 오케이? 이 상위 개념이 물음표만 가득 찼다면 이 하위 개념의 구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니네가 딱 잡아주셔야 될 지문이었어. 만약 그녀가 배가 고프다면 she may notice, 그녀는 주목할 거야. 내리아에 대해서. 한 가게가 selling groceries, 그치? 식료품을 판다. 먹을 거 파는 곳이구나 라는 것에 주목을 할 거야. 다시 말해, 그녀의 친구는, 여기에서 그녀의 친구는 그녀와의 다른 대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녀의 친구는 may notice only that it sells newspaper. 그 가게가 신문을 팔고 있다라는 것에만 주목을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게를 봐도 내가 지금 상황이 배고픈 상황이니까 식료품을 보게 되고 내 친구는 식료품 말고 얘는 밥 먹고 왔어. 그러니까 딴 거에 집중한다 이거야 결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 그녀가 short of money,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그렇다면 she may resent. 그녀는 화를 낼 거야. 뭐에 대해서? 프롯이 오버프라이스하다는 거.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할 거고 meanwhile 반면에 그녀의 친구는 느낄지 몰라. tempt. 유혹받을지 몰라. 뭐에 대한 유혹? 이 juice peaches. 이 막 peaches니까 복숭아. 주시한 거니까 약간 막 꿀물 뚝뚝 떨어지는 복숭아. 그치? 이런 거에 집중할지 몰라. 벌써 끝났죠? 뭡니까? 그녀는 배고픈 상황에 맞춰서 물건을 볼 것이고 그녀의 친구는 그녀와 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이다. 또 반복했죠. 돈 없으니까 가격에 집중하게 될 거고 반면에 그녀의 친구는 또 뭔가 저 복숭아 같은 것들 딴 거에 또 관심이 생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 돈이 괜찮아? 너 지금 딴 데 봤어 지금? 멍 때렸어 지금? 이렇다고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다 다른 생각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러면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어떠한 순간이나 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얘기만 딱 들어가주면 돼. 자기 상황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치?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생각하는 거고 내가 수업하니까 영어에 대한 생각하는 거고 그치? 근데 영어 배우러 영어학원에 왔어도 내가 과학 수행평가 안 한 거 그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은 중앙공원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담고 있는 보기를 찾아보자.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바램을 가지고 있어. 더 나은 선택을 할 바램. 선택 관련된 얘기 아니었습니다. 관점을 가지고 있다. 뭐와 유사한? Tha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한다. 가지고 있다. 타인과 유사한 관점 아니죠. 개인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개인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아니다. 샵은 동사로 쓰면 구매하다야. 오케이? 가게도 되지만 명사로 가게지만 동사는 구매하다. 어디서 구매할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No. 4번 특정 take가 명사로 쓰면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특정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 맞추어서 자기 의견이 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성향, stick to는 어디에 고수하고 매달리는 거야. 뭐에? 전통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특정 의견이 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5번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문장 삽입 문제였죠?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난주 걸 안 지웠구나. 5번. 여기 있습니다. 얘가 삽입 문장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첫 지문입니다. 엔터 작업을 좀 해놓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삽입이었고, 글쎄,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 Advent of Literacy와 Creation of Handwritten Scrolls. 스크롤이 뭐냐면 약간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약간 그 옛날 그 쫙 펴서 보던 거 있죠? 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등장. 그 다음에 뭐에 손으로 직접 쓴 스크롤의 어떤 창조. 결국 나중에는 책까지, 손으로 쓴 책까지. 이 책들이 쭉 뻗어나갔어. 능력을.
커다랗고 복잡한 생각의 능력이 뭐 하게끔 with high fidelity. fidelity는 밑에 이제 각주 단어 여기 있죠. 충실. 얘가 정확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높은 정확도로 복잡한 생각, 크고 복잡한 생각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더 키워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인쇄술이 이 글의 소재입니다. 프린팅 프레스가 인쇄기죠. 인쇄기가 촉진시켰어. 힘을. 생각이 copy themselves. 생각들이 지 스스로들을 복사해낼 수 있는 힘을 촉진시켜줬지. 근데 낮은 비용의 이 프린팅, 인쇄술 이전에는 생각들이 could be spread. 퍼질 수 있었고 정말로 퍼졌어. 뭐로 퍼졌대? 구두로 퍼졌대. 그럼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인쇄술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전 시대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로? word of mouth. 구두로 퍼져나갔다 이거죠. 그죠? 5번은 5번 한 명이구나. 구두로 퍼졌어. 그래서 이것이 즉 구두로 퍼져나간 것이 크게 강력했지만 제한됐어. 뭐에 있어는 complexity of the ideas that could be propagated to those that the singer could remember. 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전달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복잡성은 제한됐어. 그러니까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항상. 그지? 좋긴 좋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럼 지금도 무슨 얘기야? 구두의 이야기야. 아직 1번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두적 이야기. 그럼 it also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 it은 뭘 얘기해야 돼?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구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또한 덧붙였어. 특정 양의 보장된 오류를 덧붙였어. 그러니까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의 제한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의미로서 오류도 있었다. 제한적이고 오류도 있었다.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은 없었네요. 그렇죠? 계속 이어집니다. The spread of ideas by word of mouth. 또 무슨 얘기야? 구두의 이야기야. 이 구두로 생각을 전달해서 퍼지는 것이 똑같았어. 뭐와? The game of telephone on the global scale. 전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 전화기에 대한 문제와 유사했어. 결국 마찬가지로 구두에 대한 얘기. 반복이니까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럼 3번 앞에까지는 전부 다 구두에 대한 얘기고 하지만 그러면 니네가 역접의 연결사를 봤을 때 생각이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첫 번째 구두에 대한 내용의 방향성을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구두 말고 다른 소재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냐. 오케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많은 양의 시간이 required to copy, scroll and books 이 두루마리와 책을 복사하는 데 필요되어지는 많은 양의 시간이 손으로 직접 하는 많은 양의 시간이 제한시켰어. 뭐를? 속도를. 어떤 속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보가 퍼질 수 있는 this way 이러한 식으로 퍼질 수 있는 속도를 제한시켰어. 그럼 this way 네모칸?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퍼진다는 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구두의 구두의 방향성의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식은 방금 전에 있던 문장.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이 없으려면 but 뒤에 있는 this way는 결국 무슨 방식? 구두적 방식을 그대로 끌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구두적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속도가 이것들을 복사하는 시간과의 연관성은 없잖아. 그치? 없었어요. 그래서 소재가 필요한 3번의 그의 등장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스크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것이 그 복잡하고 넓은 생각의 능력, 이게 퍼질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지고 퍼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다. 하지만 그런 좋은 점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등장이 좋은 점이 있었지만 뭐가 제한적이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치? 이 얘기가 이제 요 박스글에 대한 대조로서 나와주셔야 되니까 3번이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답이 3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this way가 앞의 내용과의 대조를 이루려면 뭐가? 구두적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구두적 방식으로서 시간의 양이 복사하는데 시간의 양이 많이 든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3번에 있었고요. 오답률 1위가 4번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21%인가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물론 3번에 50% 이상의 정답률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4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잘 수행된 몽크도 뭐한다? transcribe, 이동할 수 있었어. 승려도 하루에 텍스트가 4페이지 정도밖에 transcribe 기술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시간의 양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었다는 거. 3번에 글쓰기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등장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오답률이 또 많았던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한번 볼래? 보기가 아니라 오답률 한번 볼래? 쌤이 말씀드렸던 거. 오답률이 37.8%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60% 이상이 됐다는 건 굉장히 많이 적이 됐다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인 2번을 제외하고더라도 1번, 3번, 4번, 5번이 다 두 자리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대다수의 친구들이 갈피를 못 잡았다는 얘기야, 결론은. 요약문 조금 어려웠어요. 자, 여기 봅시다. 먼저 형용사가 이제 문장 innovative가 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있어야 되라. 그치? 그럼 이 형용사는 누구 정보? 분사구문으로서 누구 정보? 주어 정보야, 주어 정보. 그러니까 보기에는 혁신적이어 보이는 건축이라는 것이 has become A여 왔다. 실제로는 A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게 보기에는 혁신적이어 보이는 건축이 실제로는 빈칸하다는 얘기는 혁신적이다라는 말과는 좀 대비되는 얘기가 A번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라는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에 있어서 in its convention and commercialized environment, 이 전통이나 상업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A가 되어 왔습니다. 소재는 건축인 것 같아, 얘들아. 그치? 건축이라는 게 혁신적이어 보이면서 동시에 뭐해 보인다? A 이다야. 건축이라는 거. 그치? 뭐 때문에? 상업적인 것 때문에. 또 아까 뭐였죠? 전통 때문에. 그치? 결국 건축은 A 합니다. 혁신적이지 않고 A 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노력이 행해져야 돼. 노력이 행해져야 돼. 뭐 하기 위해서? B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려는 그 건축의 힘을 B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B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려는 그의 힘, 그것을 B하기 위해서 변화의 힘이라고 할까요? 변화의 힘을 B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말 참 힘들다. 그치? 이렇게 써도 힘드네요. 도식화 시켜도. 그럼 정리해 볼게요. 보기에는 혁신적이어 보이는 건축물이 실제로는 A합니다. 뭐 때문에? 전통과 상업적 환경 속에서 A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 건축의 힘을 B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뭐다? 건축이다, 건축. 건축의 특징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 그거 잡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Over the past few decades,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건축이라는 것은 생각으로서, 어떤 관행으로서의 건축은 점차 limited, 제한시켜 왔습니다. 뭐를? 건축이라는 의미 그 자체의 정의를 제한시켜 왔습니다. 의미 제한, 그렇지?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다른 색깔로 할까? 의미가 제한되어 왔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또 이 foreseeable future, 그러니까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미래 속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instrumentality, 이런 말 힘들어. instrumental이 뭐죠? instrument, 기구, 도구, 악기, 이런 걸 instrument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tality 가 붙었어. 그러니까 그런 악기, 도구들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거, 효용성, 이런 걸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이 뭐 할 때? in effecting actual change,
실제 변화를 일으킬 때 건축이라는 것의 효용성이, 즉 다시 말해 이걸 한 번 더 설명하겠다는 거야. 변화 말이야. 어떤 변화? Challenges the dominance of a commercial instrument. 이 상업적 제도를 지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변화. 이런 변화, 뭐를 위해? 그들의 목적이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겠다라는 그 건축에 있어서의 효용성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게 본동사야. 의미도 스스로 제한시키고 결국 뭐다? 저런 그들의 목적이나 가치, 제도 같은 것들의 지배에 이의를 제기할 변화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게 돼. 건축에 변화가 없다. While 반면에 현재가 처럼 보이는 반면에 보이겠지만 시간인 것 같아. 어떤 시간? unparallel. parallel은 이제 평행을 parallel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걸 parallel이라고 해. 그러니까 unparallel이니까 똑같이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견줄 수 없는 의 뜻이야. 혁신이라는 것과 어떤 선택의 자유라는 것, 견줄 수 없는 그런 혁신, 그런 선택의 자유, 이런 시기인 것, 현재가 그런 시기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실은 is that 건축적 양식이라든지 형태들이 are 종종 뭐하다? 매력적 포장이며 repackaging of same proven marketable concept. 이런 어떤 입증된 시장 가능성 있는 그런 개념의 포장이며 재포장, 매력적 포장이며 재포장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80년대 아마 아파트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아파트가 이제 막 이제 88 올림픽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가 막 엄청 올라갔어. 근데 80년대면 몇 년이야?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잖아. 그치?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아파트라는 개념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안 변해. 뭐 방 3개, 화장실 하나나 혹은 2개, 뭐 이런 게 그냥 4인 가족 살기에 그냥 흔한 집 구조잖아. 그치? 보통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신적 변화는 크게 없어. 근데 그게 있다 한들 요즘 같은 세상은 막 견줄 수 없는 혁신과 선택의 자유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주거라는 환경이 엄청 많이 변할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떻다 이거야? 그냥 건축적 양식이나 형태를 매력적인 포장이나 재포장을 하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막 그런 아파트, 꽃 이름 아파트 있잖아. 수선화 아파트, 뭐 이런 거, 허름한 수선화 아파트. 막 40년 된 아파트야. 근데 거기다가 그냥 그게 막 예를 들어 뭐 어디야? 유명 건축사 뭐 있니? 뭐 현대중공업이 그걸 다 인수했어. 이 수선화 아파트 우리가 살게. 다 샀어. 그러면 페인트 칠하지. 뭐하니? 막 페인트 칠해. 아파트 옆면에다 뭐라고 해? 현대 아파트 이름이 뭐지? 아이파크인가? 현대 아이파크? 맞나? 현대 맞아요? 자이가 어디 거니? 모르지. 아, 미안. 막 프루지오, 자이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수선화 아파트였는데 다음날 그 현대가 다 사고 페인트 다시 해. 뭐라고? 아이파크. 뭔가 있어 보이지. 조금이라도. 그지? 갑자기 뭐 자이가 어디 거지? 자이? 뭐 자이 회사가 막 인수를 해. 여기가 그럴걸?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쌤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무슨 그냥 일반 아파트 이름이었어. 무슨 일반 아파트, 현대아파트라는 이름 옛날에 많이 썼어. 근데 현대아파트가 그 이름 바꿔서 뭐해? 아이파크로 바뀝니다. 여기 아이파크 아니야? 아닌가? 뭐 아무튼 바뀝니다. 그런 이런 포장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 건축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뭔가 요즘 같은 세상은 막 혁신적인 변화 막 이런 거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속도도요. 어떤 속도? 급진적인 디자인의 속도. By celebrity architecture. 그러니까 유명 인사의 건축가들의 급진적 디자인이 뭘 달성해? 수용을 달성하거나 인기를 달성한다라는 그 속도도 증명해줘. 네디아를. 공식적 혁신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뭐가 되고 있다? 중요한 어떤 일용품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진적 디자인의 어떤 건축가들이 잘 그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어. 근데, 하지만, Beneath the clock, 망토죠? 그 급진주의의 망토 뒤에는 뭐가 숨어져 있다?
conventions existing building, 현존하는 건물의 전통들이 유형학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전통들이 뭘 가진 채로 모든 편안한 익숙함을 가진 채로 통치되고 팔리고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혁신적인 것들에 대한 건축물은 따로 그렇게 급진주의적 디자인으로 설계되고 있지만 결국 관리되고 팔리는 건 뭐야? 전통적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건축이라는 건 혁신적이어 보이지만 혁신적이어 보이는 건축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줘야 돼. 그치? 변화가 없다는 얘기. 즉, 그러니까 what is needed desperately today, 오늘날 이거 뭐라고 해? 절망적으로가 아니라 열성적으로. 한국말 잘 몰라요. desperately 뭐야 그거? 열성적으로. 나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 어쨌든 열정적으로 오늘날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다 얘들아? 간절히 필요한 것은 접근하는 거야. 어디에? 아키텍처,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 can free, 자유롭게 해줘. 뭐를? 그 건축물의 잠재성을. to transfer our way of thinking and acting.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의 어떤 방식을 변화시켜줄 잠재성을 자유롭게 해줄 그런 건축의 어떤 접근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건축의 잠재성을 터뜨려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 변화의 힘이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그 얘기를 그대로 잡아주시는 게 요약문이었죠. 그럼 A번은 뭐하다 얘들아? A번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구현해줄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죠. 그게 뭡니까? 고정하다죠. 고정하다. fixed. 맞죠? trapped는 무슨 뜻이야? trap은 가두는 거죠. 덧치니까. 가두는 거야. standardized. 표준화가 된다. 기준화가 된다. 아니죠. 그 지역화가 된다. 역시 아니고요. 과소평가한다도 아닙니다. 그렇죠? 과소평가되어진다. 뭐가? 건축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잡아두려면 이 얘기로 여러분들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B는 뭐 나와야 된다고 했지 얘들아? 변화의 힘이라는 건 저 B 뒤에 저 It's power to change us 나왔으니까 그 변화가 뭐야? 변화를 공유한다? 활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 2번이었다는 거. 체크될 수 있겠네요.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독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법. 자, 어법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문의 시간에 조금 보셨던 친구들은 익숙한 문장들도 아마 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원체 유명한 그 오답률 높은 문제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두실 필요 있다는 거. 7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경쟁적 활동이라는 것이 좀 더 이상일 수 있다. Just performance showcase. 그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경쟁적 활동. 그럼 명사 뒷자리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구나. 그럼 위치가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뒤에 문장 구조가 뭐 해야 돼? 완전한 구조의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어야 되죠. 그래서 best is recognized. 수동태 문장. The rest are overlooked. 역시 수동태 문장. 수동태 문장으로 끝나는 건 사실 이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제 자체만으로도 완전하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벌써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in 같은 걸 붙여주시거나 혹은 얘를 관계부사 where 정도로 바꿔주시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근데 1번 말고도 여러분들 그 오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 5번의 비중이 거의 평균 20%가 넘습니다. 그죠? 거기만 해도 60여 %가 되는데 이거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문제죠. 그래서 2번은 간단합니다. 누굽니까? is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10중 8구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10중 1, 2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문제. 주의하시고. 그래서 프로비전을 주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쓴 거는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많이 어려웠을 테니까. 3번의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necessarly는 누가 봐도 부사인데 부사 뒤에 뭐 있니 얘들아? excellence라는 명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각적으로 겉에만 딱 봤을 때 지금 부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요꼴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지 어떻게 부사가 나와? 명사 수식은 부사 형용사인데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 시각적으로 봤을 땐 저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보시면 피드백의 유형의 제공이 can be 해석될 수 있어. 뭐? Shifting the emphasis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이 우월한 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쪽으로의 강조의 변화로서 해석될 수 있어. 하지만 not necessarily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뭐를? 우수성.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demonstrating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necessarily 지금 excellence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 생략된 demonstrat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즉 이러한 제공은 뭐로서 해석될 수 있어? 강조의 변화로서 해석이 될 수 있어. 어디 쪽으로? 증명하는 쪽으로. 우월한 퍼포먼스를 증명은 하지만 반드시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emonstrating형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서 ing를 꾸민다? 그는 부사가 돼주셔야죠. 그래서 3번 맞게 쓰인 겁니다. 4번은요. 4번도 여기서부터 강조. 우월성의 강조는 what we typically see. 우리가 전형적으로 as. 여기 as는 see랑 같이 쓰인 as이기 때문에 이 what 뒤에 see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때 as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온다? 동명사 ing가 왔고 그 동명사 ing의 능동의 특성상 뒤에 목적어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 이라는 목적어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능동 잘 쓴 겁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5번은요. 5번은 요게 이제 우리 구문회에서 나왔던 겁니다. 정보인데 퍼포먼스에 대한 정보는 can be 도움이 될 수 있어. Not only 이러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but also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두 개가 not only but also로 지금 병렬되고 있는데 참가자인데 does not win and place 승리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위치하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do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who do니까 여기에서 do는 누구의 win and place의 뭐가 되는 거야? 대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했다라는 건 뭐? 승리를 하거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한 사람. 그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do는 대동사의 do를 쓰고 있다는 거. 일반 동사를 대동사화 시키고 있으니까 do 잘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 4, 5번이 그 포인트들이 워낙 다채롭고 문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도 적절하게 냈던 문제였고 봅시다. 그 다음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R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도치 문제가 반복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첫 번째 뭐 도치될 수 있는 요건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있습니다.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치사 명사의 패턴으로 많이 쓰거나 혹은 부사 단어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때는 우리가 도치시킬 때 이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 도치라고 하죠. 이런 걸. 근데 그거 말고도 이따가도 여러 번 나올 거니까 미리 좀 써볼게. 부정을 나타내는 말들. not이나 never나 rarely, hardly, 뭐 rarely, scarcely 뭐 이런 단어들. barely. 혹은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것들도 강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only 플러스 부사 단어들도 앞으로 뛰쳐나가면 원래 있던 문장을 도치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을 생략하거나 if 생략도 그 생략된 if절의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앞에 있는 위치를 그냥 단순히 바꾸는 도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의문문 어순을 좀 만들어줘야 돼.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일어나. 의문문 어순 뭐라고 했지 얘들아?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쌤이 이제 좀 외우기 편하게 의문문 어순으로 이루어지셔야 돼.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보시면 아시겠지만 are you 뒤에는 보어, do you, can you 뒤에는 원형, have you 뒤에는 뭐 pp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게 이제 도치의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이따가 또 뭐 몇 번 나오니까 쌤이 미리 한번 쌤이 여러분들한테 도치라는 패턴으로 말씀드리는 패턴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문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인데 at the simplest level 가장 단순한 수준의 전명구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문장에 전명구가 나왔는데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made by부터 어디 끝까지가 여기 trips를 꾸며주는 수식어 pp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이따금식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trips라는 수일치까지도 해주셔야 돼. 도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수일치입니다. 왜?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이 문장이 도치된 문장인지를 파악해서 뒤에 있는 주어와 잘 일치시켜 주셔야 한다가 기본 베이스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아까 기억나? seemingly innovative architecture 기억나? 보기에는 혁신적인 뭐가? 건축이.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지금 어디에 나왔다고 했어? 요약문에 있었잖아. 주어 동사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걔가 이제 분사 구문으로 인지가 돼서 형용사가 주어 정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요약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suggestive 누가 봐도 품사 뭐처럼 생겼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IV로 끝났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품사를 지칭해? 형용사라는 걸 지칭하겠죠. 그렇죠? 문장의 시작이 형용사로 나타났다? 그럼 한번 이어가 볼까? Suggestive our open air market and flea market. 끝. 전명구로 끝. 그 다음 what이 나왔고 occasional market 명사 나왔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다 걔를 수식해주고 있네. 얘도 지금 그럼 뭐 강조된 거야? 저 동사 what에 뭘로 쓰인 거? 보어로 쓰였던 애가 앞으로 뛰쳐나가서 강조된 거야. 전명구랑 함께. 오케이? 확인되시겠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지금 뭘로 쓰였다? 여기 있죠, 여기. 이 보어가 강조돼서 요 구조가 나온 거야. 그죠? 요 구조. 보어가 앞으로 뛰쳐나갔으니까, 그치? 얘는 없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동사 주어로 쓰인 거. 그러니까 1, 2번 연속으로 지금 도치 문장 나온 겁니다. 판단해 주시고.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set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set 뭐의 과거형이지? sit 단수 자동사 sit의 단수가 아니라 미안 자동사 sit의 과거형 set입니다. set. up to라는 게 이제 전치사로 보일 수가 있는데 수치를 얘기할 땐 얘 자체가 명사로 끝나면 얘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까지 어디에 있는 from each side 각각의 측면에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까지가 앉아 있습니다. in a row. 줄지어 앉아 있대. facing each other. 서로를 뭐하며? 마주보며 앉아 있습니다. 이거 뭐 위화감 없죠? see 이 people의 동사로서 과거형, 본동사로 쓰인 set.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본동사의 set이 없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 4번의 시작이 어디였죠? 여기서부터 보셔도 되네. and 다음에 주어 동사 시작하고 있죠. co 말인데 opposite, sitting opposite 반대쪽에 앉아있는 co 빌리저들이 반응을 합니다. 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많은 수의 pots and coconuts 명사죠? 뭔가 도자기나 코코넛 같은 많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근데 이 코코넛과 파츠 명사 뒤에 ing가 나왔잖아. 항상 그래야 되더라. 지울게. 명사 앞이나 뒤에 항상 이거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명사 앞이나 뒤에서 ing나 이렇게 pp의 형태들이 뭔가를 수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 이 ing, pp 행위자가 누구란 얘기야? 이 수식받는 명사야. 그래서 얘가 직접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능수동 관계를 보시면 돼. 그러면 요 자기와 코코넛은 판단을 지가 하는 거니 당하는 거니 라는 판단을 세우셔야죠. 그렇죠? 코코넛은 누가 봐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되어지는 대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저지드라는 pp가 나와 주셔야 되겠고
그 전치사 PPD, 과거분사 PPD의 형용사는 앞에 명사를 말하는 보어의 역할을 하죠. 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to the bag of food. 음식 한 바구니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파첸 코코넛의 많은 내용을 제공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물교환의 어떤 장면이 상상될 수 있겠네. 그래서 명사 수식을 하는 저징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주셔야 되는데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 PP라고 판단해 주셔도 되고, 수식받는 명사가 판단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PP로서 나타내 주셔도 되겠죠. 5번은 간단합니다. 명사 아일랜드 뒷자리이기 때문에 저 that은 수식어, 형용사의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y visited 하고 이제 문장이 끝나버리죠. visit의 목적어가 따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나왔어요, 얘들아. (9번) 자, we don't know. 1번부터 미안.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거, 아까 장소나 방향의 부사고 나왔고, 보호 강조돼서 의문문어순 도치된 거 나왔고, 지금은 뭐지 얘들아? 앞에 문장이 이제 부정문을 썼기 때문에 are no examples, 부정문을 썼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생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no이라는 부정어가 역시 강조된 패턴이다 보니까 뒤에 문장이 뭐로 나왔어 얘들아? has it survived? 이렇게 나왔네. 그치?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마지막 패턴의 어순이다. 의문문 어순. 그치? 거기다가 주어가 이시기 때문에 수일치도 단수 has로서 잘 썼네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위화감 없었습니다. 잘 쓴 겁니다. 근데 2번 문제가 이거 80%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치잖아. 그치? 야, 그러면 2번을 20% 정도까지밖에 못 썼단 얘기야, 결국.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 2번 문장도 우리 구문에 나왔던 문장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강요를 받습니다. 크게 추측하도록 강요를 받아. 뭘 기반으로 해서? 이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저자들의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저자들의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는 were generally, 일반적으로 more concerned, 더 우려를 했거든요. be concerned with니까 무엇을 우려하다야. 오케이? writing about music, 음악에 관해 쓰는데 철학적이며 윤리적인 어떤 관행으로서 음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더 많이 했어. 여기 as 뒤에 with를 보셨다면 앞에 있는 with와의 병렬 구조다라는 게 판단되셔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 비교급이 눈에 들어오셨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비교 대상이 누구야? 뭐보다? with vocal form. 그냥 음향, 아니야. with providing a technique primer, premier on its practice. 그의 어떤 관행대로 기술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with는 앞에 있는 우려한다라는, 더 우려한다라는 대상과의 비교니까 more concerned들을 썼다는 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부사? then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as의 비교는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 그러니까 좀 생소한 문제이기도 했고, 이 당시에. 그치? 얼마 안 된 문제입니다. 22년 3월이면 얘는 학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2년 전 문제입니다. 문장 구조를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 관건이었습니다. 정답 2번. 3번은요? 문장이 It seems Greek music. 자, 처럼 보여요. 그리스 음악이 지배적으로 음향의 형태라는 걸 보여요. consisting은 지금 문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consisting의 기본, consist of는 뭐야? 자동사야. consist of가 한 세트죠. 구성되는.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으로서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 잘 쓴 겁니다. 자, 4번. 4번은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야 되냐면 이 consider라는 동사를 잘 보셨어야 돼요.
오형식 패턴일 때 잘 봐. 우리 consider는 말이야. 오형식 동사일 때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하겠죠. 그래서 A를 to be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야. 원래는 이 to be가 생략돼서 이 비동사 뒤에 있는 패턴인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그 명사, 형용사를 이 목적격 보호로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to be가 생략됐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꽤 많죠. 근데 여기 보시면 consider의 목적어는 music이거든. 근데 init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가 수식어인 거야. 굉장히 길었어. 그러니까 수식어가 원체 길다 보니까 consider 다음에 목적어는 알겠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얘 생략된다고 봤을 때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서 나왔기 때문에 to be는 보호로서 쓰인 자리구나. to be가 생략돼야 되는데 그대로 생략 안 된 채로 나타나 있는 그치? 구조이구나. 이렇게 판단만 잘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since the instrument, 자, 접속사 주어 동사죠. spawn이 동사입니다. 그럼 generally라는 부사는 전적으로 뒤에 있는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도 동사 수식 부사가 하고 있구나. 전혀 위화감이 없었던 문제죠.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비교급에 대한 판단. 이거는 사실 1345번도 물론 포인트로서 굉장히 좋았지만 A번의 구조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비교급 문장이 복잡해졌을 때는 뭘 찾아야 된다? 병렬 구조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좀 피력하기 위해서 한번 내놓아 봤고요. 마지막 10번 보도록 합시다. 괜찮아 얘들아? 다 왔어. 가자. 뭐 스케줄도 있어? 중앙공간이다? 안 가? 가서 친구들 하는 거 봐야 되지 않겠어? 왜 그래 씁쓸하게. 부사의 밑줄입니다. 또 한번. 1번은 누구 수식이죠? 1번 누구 수식? 지구상 과학이 could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어서 거의 독보적으로 어디에서? 이슬람 문화에서, 이슬람 세상에서 독보적으로 발견됐다. DPP의 수동 PP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사가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1번 어려운 게 없었고 2번의 이은요, 얘는 대명사라고 먼저 생각하고 보셔야 돼. 이 과학은요, was not exactly like, be like 하면 같다라는 뜻이지. 근데 not이니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뭐에? 오늘날 우리의 과학과는 정확히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럽의 암흑의 시대, 8세기에서 12세기가 암흑의 시대였는데 그때는 과학이라는 게 없었어. 그지? 근데 그 없었을 시기에 유일한 독보적인 과학이 어디였다? 이슬람 과학이었다. 이슬람에도 과학이 있었던 얘기야. 근데 그 이슬람 과학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아니야. 하지만 it was surely antecedent가 뭐야? antecedent가 조상이잖아. 조상. 그렇지? 조상이야. to it, 그것의 조상이야. 그것이 누구겠어? 오늘날 우리 과학의 조상이 누구? this science, 즉 이슬람 과학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슬람 과학. 그렇기 때문에 our science의 대명사기 때문에 단수로서 잘 맞게 쓴 겁니다. 오케이? 3번. ing 밑줄. 어디서부터 볼까? 그래서 무슬림 통치자들이 granted scientific institution tremendous resources such as libraries나 관측소, observatories,나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세워놨고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다. Great schools in all the city, 모든 도시의 학교들. Covering, ing는 요거를 꾸며주고 있겠죠. 명사 뒷자리에 ing니까 아우르고 있는 어디? 아라빅 니어 리스트부터 놀던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모든 도시들의 great scholes들이 본동사 여기 있죠? trained generation of scholars, 학자들의 세대들을 다 훈련시켰습니다. 수세대들의 학자들. 오케이? 오,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커버링은 앞에 있는 명사 수식, 능동의 뒤에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잘 쓰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4번도 바로 이어서 문장 시작입니다. 거의 모든 단어들이 어디에?
Modern Scientific Lexicon. 렉시콘은 어휘 목록이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어휘 목록 속에 있는 그 거의 모든 대부분의 단어들. 뭐로 시작하는 begin with prefix. prefix는 이제 그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AL이라는 접두사로 시작하는 이런 어휘 목록의 모든 단어들이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 Its origin. 그 단어의 기원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원이 뭐야? 이슬라믹 사이언스의 기원을 갖고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알고리즘, 알케미, 알콜, 알칼리, 알게브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이슬람권 과학에서 나온 단어들이다. 그렇지? 그래서 어우즈라는 본동사로 쓰였고 주어는 누굽니까? 에브리 플러스 단수명사니까 수일치 일반 동사 s 붙은 거 위화감이 없이 없었다고. 그렇지? 잘 쓰고 있었습니다. 자, 5번이 그럼 정답이란 얘기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400년에 걸쳐 그것이 시작된 이후로 400년이 걸쳐 그것은 또 다른 명백한 중지가 있었고 분명한 중지가 있었고 그 몇백 년이 흘렀어. give or take 주고받는데 before 뭐 하기 전에 자 before 다음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본동사의 조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얘 before가 전치사로 쓰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절로서 대절을 쓸 거라면 뒤에 뭐가 와줘야 돼? 원래는 전치사 뒤에는 대도 올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라 틀렸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사절이다라는 것까지 판단이 돼주신 상태에서 뒤에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잠깐만 recognize의 목적어가 없이 전명구가 형성되고 있네요. 그러면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의 명사가 돼야 되는데 대시 써버렸으니까 what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의 명사 역할 what이다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정답 5번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단어 갑시다.